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미디어 소식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 지원에 나섰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민간단체 팩트체크 지원에서요, 변화가 전망됐는데 올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31일 미디어스의 행안부 지원 날개단 보수단체 팩트체크란 기사에서 이런 분위기를 잘 다루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언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언연에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3,100만 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언연은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영이나 준공영방송 보도 공정성을 모니터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MBC를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등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입니다. 네. 공언연은 이제 사업 수행을 위해서 팩트체크위원회를 두고서 팩트체커까지 관리하기로 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수 성향 언론단체 팩트체크 지원에 나섰다. 언론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민단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해외에서는 타이완의 코팩스나 유럽의 프랑스 24 등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팩트체크 기관이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점은요. 국민의힘이 과거 민간자율의 오픈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간접 지원을 문제 삼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서 팩트체크넷을 지원했는데요. 네. 이 팩트체크넷은 주요 언론사 기자와 시민 팩트체커가 자발적으로 이슈를 선정하고 팩트체크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설립 참여 기관도 공신력이 높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업 시작 전부터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이제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요. 이후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팩트체크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이 부실한 운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예산 삭감과 여러 원인으로 팩트체크넷은 지난 2023년 2월 해산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넷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보수 성향 언론단체 팩트체크 지원 사업에 나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행안부의 공언형 팩트체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라는 비판도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팩트체크 자체는 당연히 시민사회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은 전 정부 때 언론계 팩트체크 참여를 간접 진행한 것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비판했으면서 네. 현 정권에 와서는 슬그머니 보수 성향 언론단체에 유사한 팩트체크 지원 사업을 준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러니까 팩트체크 지원에 대해 정부별로 온도차가 있는데 한쪽 진영에만 지원을 해준 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현직 기자가 댓글 폭력에 관한 책을 냈다고 하던데 사실 이 댓글 폭력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신선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느끼고 직접 겪은 댓글 폭력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책이 출간됐는데요. 정지의 세계일보 기자가 쓴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입니다. 저도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보았는데요. 네.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과 댓글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 스스로가 댓글 공격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생생한 느낌입니다. 정지혜 기자는 2018년에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기사와 칼럼을 쓰면서 웬만한 악플 종류는 다 경험했고 7년차 기자이던 2021년에는 유명 유튜버에 의해서 소위 저격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이 책을 쓴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쓴 기자가 스스로 피해자, 댓글 공격의 피해자였군요. 네. 언론에 이 책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언론 지역에서 돌아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협회부에서 지난 3월 28일자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악플러와 공생하는 포털, 언론, 책임도 함께 져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받아서 목차만 펼쳐보니까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저자는 악플의 문제가 단순히 글을 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2022년 7월에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팬카페에서 시작된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동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요. 공론장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선동가라고 하는 프로보커터가 추측과 이제 썰풀이에 기반한 그럴듯한 음모론을 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악의적 댓글을 달거나 후원 등으로 힘을 보태는 이들, 이제 트롤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언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언론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본질이나 맥락을 파악하기보다는 단순 중계하고 이슈 파리에 나서서 말 그대로 상품화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추측성 기사에는 악플이 또 넘쳐나게 되고요. 악플러들은 뉴스를 열심히 보고 댓글 활동도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악플러와 언론은 그렇게 서로를 먹여 살리는 공생관계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가 작년에 네이버 댓글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의 0.31%, 즉 1000명 중에 3명만이 댓글을 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글이 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댓글 폭력을 줄이자라는 계몽적 이야기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황폐해진 인터넷 공론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털이나 언론사의 댓글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시민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정지혜 기자는 댓글창에 자신의 동조 세력이 조금만 줄어들거나 상식적인 시민의 피드백이 늘어나면은 네. 악플 부대의 공격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몇 번 목격을 한 게 악플이 네. 많이 달려있는 게시물이나 기사에 그 악플을 나무라는 댓글이 달리면은 자진해서 이 악플을 삭제하기도 하고 일순간 맞습니다. 이 댓글창이 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외에도 또 댓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 공론장에서 뉴스와 댓글 관련 연구를 4년 전에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네. 댓글 문제는 일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공간이고 참여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분열과 혐오, 차별적인 댓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아마 현실 정치 공간에서의 양극화가 인터넷 공론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부터 저는 댓글 관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댓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차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해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막아버리면 이제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SNS나 사이버 커뮤니티 카페에 가가지고 또 악플 달고 증오 혐오 반응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 특히 이제 포털, 언론사, 시민단체, 교육계 등의 이제 다층적인 노력이 중요한데요. 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먼저 언론사가 댓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잘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관중들이 인종차별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요. 경기장 출입을 장기간 금지시켜버리기도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댓글 작성자의 언론사도 댓글 금지도 이렇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털의 기술적인 노력도 중요한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강화하거나 글을 올리기 전에 먼저 경고문구를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력 공개 제도처럼 작성자의 과거 글을 공개하는 방식 이런 것도 이제 댓글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계와 학계에서도 그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 계도 등의 다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결국 한두 가지 해법으로 악성 댓글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악플과 언론이 공생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그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론사, 포털사가 댓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국회에서 이 네이버가 가짜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최근 윤 대통령이 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가짜뉴스가 확산된다고 말한 가운데 여당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특정 포털사인 네이버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월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인지 지난 4월 3일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 진흥위원회 이런 조직을 설치하는를 강제하는 그런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요, 진흥위는 그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네. 의견 제시, 시정 공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위의 의견 제시나 시정 공고를 수용해야 하고 네. 진흥위의 심의 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진흥위 구성 운영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가짜뉴스 책임이 포털에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사실 포털 뉴스가 그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유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털 뉴스는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털 뉴스가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은 언론사 뉴스도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가짜 뉴스의 명확한 원인을 짚어낸 게 아니라는 그 지적인데요. 사실 문제는 이번 법안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이 법안이 이제 신문법의 개정안인데 사실 신문법은 신문의 자유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뉴스 진흥이라는 곳에서 시정 조치에 알고리즘 검증까지 한다고 하고 포털사는 또 따라야 한다는 방식인데 이거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하위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하겠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인터넷 뉴스 진흥위의 단체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네. 자칫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포털 뉴스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올 것 같고요. 언론 자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겠다는 역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문제는 또 있는데요. 해외 사업자, 중소포털에 문제가 있어요. 해외 포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좀 낮지만은 여전히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들은 국내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줌이나 네이트 같은 점유율이 낮은 중소포털도 20명 내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은 포털 뉴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시되면서 좀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포털사가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최근 포털을 규제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